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서 32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지난해 퇴직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강의를 나오면서 그 주제를 그냥 임의로 정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2년 동안은 이제 우리 경상우도 지역에 주로 남명이나 또는 경남학 관련 그 얘기를 제가 연구한 걸 중심으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원래 전공이 유교 경전 그 전공입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사실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고 다 사설을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사서도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 네 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어느 시대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중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뭔지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뭐 대학 중용 다 알 것 같지만은 대학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변을 잘 못합니다. 학자들도. 겨우 그냥 한문, 원문 번역하고 해석하는 수준에 있죠. 뭐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외우고 해석은 하는데 그 명명덕이 뭐고 신민이 뭐고 이 잘 모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잘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학의 핵심이 뭐냐? 성의 정심 수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성의 뭐 생각을 그 성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해요. 이거는 대체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고요. 조선시대 성리학의 핵심이 거의 다 녹아 있어요. 성의가 왜 정심보다 먼저 나오는가? 수신 앞에 왜 성의정심이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단 말이죠. 학자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뭐 교재에 보니까 그 손 교수가 대학에 대해서 뭘 얘기했던데 이제 그 대체적인 얘기를 해놓고 그런 부분들을 조선시대 송나라 때부터 조선시대 우리 선현들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해서요. 이제 한편으로는 유교 경전을 이제 쭉 말씀드려 볼까 하고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에 뭐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 30여 년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명 선생이나 또는 지역학, 뭐 지리산학 또는 경남학 이쪽에 좀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걸 꺼내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씩 뭐 그러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분야 중에서 하나 크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구곡문화입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구곡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것을 이제 주로 말씀드려 보면서 덕산구곡, 남명 선생이 만년의 은거지였던 덕산구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지난해죠. 그 서원이 9개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한 4, 5년 전에 이제 그 작업을 준비할 적에 저한테도 동참하자는 얘기가 왔었는데 제가 덕천서원을 넣어주지 않으면 난 안 간다. 근데 사실은 명분이 좀 약했어요. 덕천서원은 사액서원입니다만은 남명 선생이 문묘에 배향이 안 됐죠. 문묘에 오르지 못하셨잖아요. 지금 서원, 세계유산 서원들은 다 문묘에 오른 분들인데 그것이 있고 또 덕천서원이 1870년 회철돼 가지고 약 57, 8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7년, 6년, 7년 이때 그 수곡에 있는 하진사를 중심으로 진주, 우도, 유림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금해서 그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덕천서원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규모가 그 서원 강당에 보면 앞에 주춧돌이 또 있어요. 그게 옛날짜리입니다. 1870년 이전에 그게 강당 규모예요. 이미 건축학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연구해 놓은 논문이 있어요. 그 규모에 대해서. 그 규모가 옛날 것보다 축소됐다는 얘기죠. 덕천서원이. 강당 규모가. 그런데다가 동제 서재를 보면은 건물 모양이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달라요. 이게 따로따로 지어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다르게 지은 거예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이 서원은 대개 문루가 있었는데 누각 2층 누각으로 된 그 문루가 누각의 문이 외산문이 있는데 이 문루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그냥 1층으로 외산문을 지은 거예요. 누각으로 못 짓고. 그렇죠? 근데 더 한심스러운 거는 1870년 회철되고 나서 한 60년 동안 이게 없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서원의 그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뭐 논문도 쓰고 책에다도 얘기를 해놨는데 서원 동제 서재 앞에 주자의 관서유감이라는 그 글을 본따서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영경이라는 제자가 덕천서원을 설계를 했는데 앞에 네모난 연못이 2개가 있었어요. 동제 서재 앞에.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연못에 소나무를 심고 연꽃을 심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목백이롱 아시죠? 배롱나무라고 하는 거. 여름에 8월 달에 되면 빨간 꽃 피는 그 있잖아요.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서 보고서 야, 뭐 배롱나무 예쁘다.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제가 책으로 밝히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지역 문화의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굳이 덕산구곡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인조반정 이후에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남명학파가 침체되고 경상우도 학문이 아주 한 200년 동안 굉장히 쇠퇴를 해서 큰 학자가 나오질 않았는데 1800년도 후반기에 큰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1900년도 초반까지는 그나마 전국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큰 학문이 이제 형성됐었는데 또 이게 단절돼 가지고 굉장히 또 침체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남명 선생이 문묘에 배양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덕천서원이 이 세계유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역시 우리 지역에, 경상우도 지역에 학문적 역량이 딸린다는 겁니다.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더 학문적으로 이게 탄탄해가지고 지역의 유대가 강화되고 예컨대 안동권처럼 지금 많은 예산을 따다가 세계 유교 문화 뭐 그런 것도 짓고 해서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자가 연구하는 역량도 부족하고 저변 시민들의 의식도 부족하고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단결되는 힘도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진주향교 유교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인식들이 널리 확산돼서 다시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화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구곡문화와 조선의 구곡문화와 덕산구곡으로 잡아봤습니다. 저 처음 봤는데 이 허종철 선생님께서 제가 되지도 않는 시를 지은 걸 이렇게 예쁘게 글씨로 써서 나눠드렸는데 이 골짜기 곡자가 아니고 구불곡자입니다. 이게 구불곡자. 글자가 하나 오자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옛날에 그 한문 공부를 할 적에 한학자 선생님 몇 분을 모시고 공부를 하면서 한시를 조금 배웠는데 한시를 짓는 게 습관화되질 않아가지고 잘 못 짓습니다.
겨우 운자에다가 기초적인 평칙을 맞추는데 이 평칙도 뭐 요즘에는 뭐 평측 뭐 이래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맞추는데 그렇게 평칙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시가 되지를 않아요. 사실 지금 한시 백일장에 나가서 지은 시들을 보면 그 시가 아니고 전부 끼워 맞춘 짜집기, 그러니까 시의 내용은 없고 글자 주워 모아가지고 만든 시들이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들은 평칙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좋은 시들은 사실은 그 율시보다 고시가 더 많아요. 고시 쪽에. 시인의 자기 생각을 자유롭고 진솔하게 표현해야 이게 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에 꽉 매여가지고 쓰다 보면 이게 좋은 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되지도 않게 시도 잘 못 지으면서 구곡시를 지었는데 지은 의도가 이 덕산구곡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를 짓게 된 배경은 1800년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하범은이라는 분이 자기 집안 문집, 선조 문집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안동으로 퇴계 후손을 찾아갑니다. 1821년인가요? 거기서 그 당시 1820년경에 안동 지역의 모든 학문의 그 종장이 퇴계의 후손 이야순이라는 분이었어요. 광래라는 호를 가졌는데 이분이 모든 여론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분한테 갔더니 이분이 자기가 지은 도산구곡시를 보여주면서 자네 이 시의 차운에서 보내게. 그리고 저 경주 옥산서원에 있는 회재 선생을 모신 옥산구곡시도 보여주면서 차운에 보내게. 하범은이가 돌아와서 이 덕산구곡은 없단 말이에요. 답답해. 그래서 이제 덕산구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젊은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찾다 보니까 명암정식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명암정식이라고 그분이 이제 1700년대 분이 있는데 덕천서원 고두의 구곡산 그 골짜기에 올라가서 은거를 했어요. 이분은 명암이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세상이 암흑시대다. 그래서 난 숨어버릴란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신 분이에요. 해주정씨인데. 이분이 구곡산을 이제 옛날 주자가 살던 무의산에 비유해가지고 덕산구곡을 시를 지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 바위에 있어요. 그 절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따 가지고 하범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덕산구곡시를 지었는데 명암정식이라는 분은 남명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주자만 추앙을 하는데 하범은이라는 분은 완전히 남명 쪽으로 바꿔가지고 덕산구곡시를 썼어요. 그 명칭은, 구곡의 명칭은 정식이 쓴 걸 받아들이면서 내용은 남명 선생을 추앙하는 쪽으로 쓴 거죠. 그래서 도산구곡시, 옥산구곡시, 덕산구곡시를 붙여가지고 안동에 있는 이야순이라는 분한테 보냈어요. 이 삼산구곡시라는 건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공부하다가 그걸 발견하고서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논문을 썼고 책에다가 뭐 그걸 계속 밝혔는데 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우연히 이제 그 지리학자들하고 같이 우리나라 구곡을 조사를 한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전국에. 그랬더니 구곡이 100개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 구곡 문화가 주자의 무의구곡, 무의산에 있는 구곡으로부터 발원을 했는데 중국에는 구곡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별로. 근데 주자의 무의구곡 시가, 무의도가라고 하는 시가 조선에 넘어와가지고 고려 말 조선 초에 넘어오는데 넘어와서 특히 퇴계 시대에 퇴계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글을 쓰고 차운시를 쓰니까 그 밑에 있던 한강 정구나 이런 분들이 또 차운시를 썼어요. 그때부터 주자의 무의구곡시가 조선에 확 퍼져가지고 그림도 그려지고 주자의 무의도가의 차운한 시가 백수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700년대, 800년대 넘어오면은 자기가 사는 곳에 국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옥이 100개가 더 만들어졌는데 1800년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1800년도 후반 이제 외세가 침입해서 나라가 막 망하고 도가 없어지려고 할 이 즈음에 국옥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도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는 이제 조선시대 국옥문화인데요. 네, 조선시대 국옥문화인데, 개략적으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이 PPT 자료를 보시든지 하십시오. 이제 조선 선비들의 살림 은거와 국옥문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자는 중년에 40대 초반에 모친상을 당한 뒤로는 한천정사에 은거하면서 주로 이제 저술을 했죠. 제가 주자라는 책을, 이게 주자의 연보를 냈는데, 참 우리나라가 조금 한심한 나라가 이 500년도 더 되게 주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머했는데, 주자의 일생을 만든 책이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을 번역한 책이 유일했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 20년 전쯤인가 박사과정 다니는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모여서 뭐 한 10주일 몇 달 동안 강독을 해가지고 명나라 때 만든 주자의 연보, 많아요 연보가. 이걸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책으로 내서 진주에서 주자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던 대학원생들이 냈는데, 이 주자의 일생을 자세하게 거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해요. 이제 저도 그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자학 하면은 조선시대는 최고의 그 중심이었고, 지금 와서는 주자는 아주 구시대에 뭐 캐캐묵은 이런 이제 사고를 젊은 현대 학문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주자는 당시에 1100년대 사람이죠.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발전적인 인식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주 너무 극단적 진보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일찍 과거에 급제해서 불교에도 빠져본 적이 있었고, 실제로 벼슬은 50대 초반에 지남강군이라는 그 남송시대는 행정과 군사가 이렇게 통합된 조직이었어요. 그 주자가 수령을 하던 지남강군이 지금은 그 구강이라는 곳인데, 그 여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긴데, 그곳에서 이제 그곳이 땅덩어리가 한 경상남도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곳에 수령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이제 낮에는 행정 업무를 보시고 밤에는 교육 사업을 했어요. 밤에 원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학교를 일으키자. 그게 바로 백록동 서원입니다. 백록동 서원. 이게 서원 문화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서원이 왜 생기느냐? 향교는, 여기 향교입니다만은, 향교는 공립학교죠. 과거 준비생들이 대부분 와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그래서 과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인격 공부가, 요즘 말하면 인성 공부가 안 되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출세지향적인 학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들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자. 그게 서원교육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세봉 선생이 만들고 퇴계 선생이 그 학칙을 전부 만드는 게 우리나라 서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1600년부터 1500년대부터 이제 서원이 활성화됐는데, 하여튼 주자가 이제 40대부터 은거를 했는데, 이 은거를 여러 군데 옮겨서 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이산인데요. 이 무이산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 전에 이제 가보셨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가셨나요? 저는 무이산을 3차례 갔다 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린 무이산 무이구곡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인데,
재미난 일화가 1990년대에 이제 중국하고 수교가 된 뒤에요.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 중국에 가보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뭐 공자의 유적지, 맹자의 유적지, 주자유. 저기를 가서 보시고서 딱 하시는 말씀. 내가 생각하던 무의국옥이 아니야. 가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런 그림하고. 실제로는 바위도 시커멓고요. 안개가 많이 끼고 습해요. 나무도 우리나라 나무하고 전혀 달라요. 시커매요. 하여튼 전체가. 무슨 탄광촌에 온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주자가 이곳에서 이제 무의 정사를 짓고 은거를 이제 하셨습니다. 주로 40대, 50대의 이때인데. 그리고 무의 구곡을 경영하셨는데 무의산의 9개의 골짜기를 이제 구비를 경영하고 무의 도가를 지었는데 이건 이제 약칭이고 실제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무의 도가라는 이게 노라는 뜻이죠. 도자가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간다. 무의 도가 십수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16세기 1500년대 우리나라 사화기에 이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부 정치시대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1500년대는 사화기라는 키워드를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화. 사들이 화를 당한 거죠. 말하자면은 젊은 개혁 성향의 젊은 진보적인 학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훈구 세력 간의 충돌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게 사화죠. 이런 게 여러 차례 충돌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1600년대로 올라오면은 사림시대, 선조 때부터 사림정치시대라는 게 됩니다. 사림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되는데 그 사림정치시대의 핵심이 산림정치죠. 산림의 1호가 내암 정인홍이죠. 사림에서 천거돼서 올라간 최초의 인물이 그런 건데 이 사화기의 조선의 선비들은 무의도가의 차운시를 지으면서 주자가 추구한 정신지향을 본받아 산림에 은거해서 이 성명은 중용 첫머리에 나오는 천명지위 성을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를 성명이라고 해요. 하늘의 입장에서는 명자가 앞에 나오는데 중용 천명지위성 들어보셨죠?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먼저 얘기를 해요. 명보다. 명은 하늘의 입장이고 요건 사람의 입장이죠. 마음 신방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명이라고 하는데 성명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했다. 이후 조선 선비들은 산림에 은거해서 천인합일. 사람이 하늘의 이치와 하나로 합하는, 즉 하늘의 천리와 하나가 되는 삶,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예요.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이거를 이제 성리학적 사유를 몸소 실천하고자 해서 구곡문화가 발달하게 됐다. 이런 구곡문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한 인물이 퇴계 이황 선생이다. 잘 아시다시피 퇴계 선생은 32세에 문과에 급제해서 올라가서 주로 성균관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후반에 뭐 단양군수 이런 걸, 풍기군수 이런 걸 하셨는데 50세 이후에는 거의 안 나가십니다. 불러도 안 나가세요. 몇 번 갔다 오긴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주로 제자 양성과 학술 저술을 한 20년 동안 하시다가 남명은 서울에서 한 5, 6세부터 25, 6세까지 서울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거의 서울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근데 퇴계는 시골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32세까지 완전히 시골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퇴계 선생이고 퇴계 선생은 이 무의구곡도 이게 이제 무의구곡을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을 했는데 아까 보신 그 그림입니다. 발문을 썼고 무의지라는 무의산의 산지예요. 무의산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양지처럼 진양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지잖아요. 성여신 선생이 만든 무의지를 읽다가 무의도가의 차운시를 썼는데 이 무의정사 자병이라는 또 시를 또 썼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자병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읊조린다는 뜻인데
이것을 본떠가지고 퇴계 선생이 도산자병, 이 도산자병이 20몇 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주작을 그대로 본떠서 지은 거거든요. 무의정사를 본떠서 도산서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퇴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로 주자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주자처럼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안동에 가면은 퇴계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요. 그 국학진흥원장을 지낸 김병일 씨가 퇴계처럼이라는 책도 내가지고 2만 분가 3만 분가 팔고. 근데 제가 이제 남명학을 연구하면서 저도 남명처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아직은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유행은 못하고 있는. 남명처럼. 근데 퇴계처럼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너무도 퇴계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행동도 글씨도 안동의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후대 사람이 쓴 건데 퇴계 글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위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똑같으면 뭐가 되느냐?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게 한계인데, 그러니까 퇴계 비판을 못하는 거죠. 퇴계도 분명히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하여튼 우리 쪽은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상상한 무의구곡도입니다. 실제로 본 그 무의산인데 이렇게 산이 시커멓고 여기 그 시내인데 계곡인데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1곡이고 맨 위에가 9곡인데 위에서 이렇게 대나무 뗏목을 타고 내려오는 그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안개가 자주 끼고 아주 굉장히 습하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폭포도 생깁니다. 우리나라 구곡문화를 말씀드리면은 퇴계 선생이 주자의 무의도가에 차운 시를 짓자 문인인 성주에 살던 한강 선생, 남명 선생한테 같이 배웠죠. 사실 제가 영남에서 30여 년 살면서 이제 영남의 큰 학자는 퇴계 남명 이후에 한강 선생, 정구 선생, 그 다음에 여헌 장현광 선생, 그 다음에 19세기에 한주 이진상 선생, 면호 곽종석 선생, 이런 분들이 아주 큰 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성리설, 예설, 경학 이런 관련 저술을 엄청 많이 남겼고요. 굉장히 새로운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인데 특히 이제 우도 쪽에 많이 있죠. 한주 선생, 면호 선생, 한강 선생, 여헌 선생은 구미 선산분인데 그 낙동강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연구가 아주 부족합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누구도 감히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다 어떻게 연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분도 차운시를 지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그 무hul구곡이라고 그걸 직접 경영을 거의 하셨는데 그런 이유고요. 이후 이제 주자의 무의정사나 무의구곡이나 무의도가에 관심이 증폭되어 차운시를 짓고 정사를 경영하여 살림에 은거하는 풍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무의도가를 해석하는 시각도, 또 제가 따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주자의 무의도가를 해석하면서 퇴계 시대의 퇴계 제자들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충청도분하고 막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데 기대승이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른 조익이라는 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시가 입도 차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도로 들어가는 차례 1곡에서부터 9곡까지 도로 들어가는 차례로 되어 있다. 시가 이렇게 이제 입도 차제의 조도시 도로 나아가는 시다.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이 기대승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인물기흥이라 사물을 통해서 흥을 일으킨 시다. 이렇게 너무 철학적으로 보지 말고 순수한 문학적인 서정시로 보자. 이런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심지어 도산국어까지도 그렇게 시가 이제 논쟁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중국 사람입니다. 진보의 이 무의도가 주해라는 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퇴계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한강 선생은 차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자처럼 구곡을 경영하려고 했는데 구곡을 완전히 경영해서 무hul구곡을 만드신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대체로 명칭이나 이런 걸 정해서 후세에 그게 만들어집니다. 이 무hul구곡은 온전히 남아 있는데 길이가 20몇 킬로나 되고 굉장히 길어요. 그 해연서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가면은 엄청 깁니다. 20몇 킬로나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한두 곳에만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세기의 구곡문화인데 이 무의도가의 차원시를 지으면서 무의구곡을 동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사는 공간에 구곡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인계 학자, 율곡의 제자들이, 이 서인계 학자들이 선현이 사는 곳에는 구곡이 없을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고, 그래서 구곡을 경영했고, 이 율곡이 사시던 황해도의 고산구곡, 이 우암 송시열의 화양구곡, 우암의 제자인 수암 권상한데 여기가 황강구곡이 지금 제천이에요. 충주호 그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황강구곡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했다. 우암 송시열은 율곡 2의 고산 구곡가가 본래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역을 했어요. 한시로 썼어요. 그러니까 율곡은 구곡가를 한시로 쓰진 않았죠. 한역을 하고 또 무의도가에 차운하는 형식의 시를 짓고서 그 무의도가 시가 10수인데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다음부터 1곡, 2곡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가 서시를 쓰고 나머지를 제자들한테 한 수씩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산구곡가를 완성을 합니다. 한시를. 그 다음에 수암 권상하는 송시열 제자지요. 이 우암 송시열의 은거지인 화양동, 화양구곡을 경영을 합니다. 이 제자, 이분이 경영을 하고 그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100여 개의 구곡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저는 이제 진주분들 모시고 2차례나 여기 화양구곡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나요? 화양 계세요? 네. 그 화양구곡은 우리 진주 지역이 이제 남인도 있고 노론도 있었잖아요. 조선 후기에. 특히 이제 노론의 당색을 가진 분들은 거기 반드시 서울 올라갈 때 거기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만동묘가 있었어요, 거기. 화양서원도 있고. 그래서 그 화양구곡 입구에 만동묘 화양서원에 들어오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남인인지 노론인지 뭐 당색을 소론인지 그 모습만 봐도, 그런데 남인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그 서인들은 노론계층들은 아주 크듯이 인사를 하고 가고 모습이 달랐답니다. 거기 입구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 그런 정도였고요. 이 김수중은 안동 김씨, 이 서울의 장동 김문이라고 그러죠. 조선 후기 세도 정치를 한 집안. 뭐 정말 대단한데 이 집안은 뭐 김창엽 등등 뭐 나중에 김조선 이런 세도가들이 나오는데 300년 동안 학자가 계속 나오고 과거급제자가 계속 나오고 정권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정교육을 가장 잘 시킨 집안이 아닐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던 노론계의 핵심 집안이지만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뛰어난 인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 뭐 영의정까지 이렇게 벼슬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컨대 농암 김창협의 동생 사면 김창흡은 벼슬 안 했어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썼어요. 산림에 응거하고 덕천서원에도 와서 남명 존경하는 시를 썼어요. 김창흡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분이 더 유명해요. 김창협보다. 이런 분들인데 이런 후손들이 이제 근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우리나라 서예계에 뭐 여촌이 뭐 이런 분들, 김충현이니 이런 분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서예계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분들인데 서울에 가면 창문여고라고 그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런 교육재단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안동김씨, 장동김씨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강원도 화천에 이 고군구곡을 했는데 아주 멉니다, 여기가.
여기도 온전하게 거의 보존되어 있고 막 바위에 글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세기 구곡문화가 노론층에 의해서 주도됐고, 그다음에 17세기, 8세기 넘어오는 시기에 영남지방 학자들도 자신이 사는 곳에 구곡을 경영하기 시작했는데, 성주에 살던 한강 선생이 완전히 자기가 다 경영을 못했지만은 이제 후손들이 경영을 했고, 무hul구곡. 자, 진주에 있던 우리 저 사무국장님 그 선조신데, 부사 선생. 부사 선생, 이 금천구곡인데, 월화산 그 동북쪽이죠, 서북쪽이죠, 거기. 지금 하대동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흔적도 없어요. 누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자료가 없어서 이게 이제 보존을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청도에 있던 이분도 이런 고대 구곡을 경영했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서인계 학자들처럼 도통론적 시각을 전제하지 않고, 이 말은 주자의 정신이 우리 율곡 선생에게 있고 그걸 내가 받아서 여기에 있다, 이런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구곡이. 그래서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거지의 지형에 따라 구곡을 경영했습니다. 이런 풍조가 18세기에 더욱 성행하게 됐고, 특히 지방학자들이 과거 공부를 접고 위기지학을 택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특히 1700년도에 과거 합격이 안 되니까 보통 한 40 넘으면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나 해보자, 저술이나 좀 남기고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9세기는 이 퇴계의 후손, 아까 말씀드린 이야순, 이분은 벼슬을 안 했어요. 요분은 이제 같은 퇴계 후손인데 이이순인데, 요분 영주 사셨어요. 이 퇴계의 발자취를 따라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도산구곡을 만들었는데, 이 도산구곡이 퇴계가 만든 게 아니고 1823년에 이분들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불과 2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도산구곡이. 물론 퇴계의 흔적이, 발자취가 있는 곳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왜 못 만들었느냐? 그 전까지는요, 지금 도산구곡이 있는데, 5곡이 이제 도산서원 앞이고요, 물에 잠겼죠. 1곡부터 5곡까지는 안동 때문에 잠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 2곡, 3곡, 4곡 이런 곳들은 남의 땅이에요. 농암 이현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남의 땅이에요. 거기다가 퇴계 선생의 구곡이라고 하려면은 그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자기들이 어떤 지역의 여론을 받고 있지 못했던 거죠,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 때에 와서, 이분이 워낙 대단하니까 이분이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여론이 다 동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럽시다. 그 전까지는 말도 못 꺼냈는데. 이래서 1823년에 도산구곡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알고요. 이것도 아주 복잡한데, 이분이 처음 만들었다가 이분이 수정을 해요. 여기 안동에 가면은 구곡이 굉장히 많아요, 자잘한 구곡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수정을 해서 만들어요. 수정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 만든 것이 1823년경입니다. 2년에서 3년경이고요. 이제 이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림의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들한테 차운시 하나 써주세요. 자기가 시를 먼저 써요. 도산구곡시를. 차운시 써주세요. 그래서 차운시를 한 20, 30개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미 여론이 형성된 거잖아요. 거기서 안 되니까 영남의 삼선생을 이제 의령에 있던 안덕문이라는 분이 1800년도에 나는 이 학계를 보니까 퇴계학파는 퇴계 선생만 오로지 좋아하고 남명 선생은 배척하고, 뭐 경주에 가면은 회재 선생만 하고, 또 진주에 오면은 남명 선생만 하고 딴 선생을 배척하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영남은 삼선생이 있다. 회재 이연적,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이 세 선생이 문화를 퍼뜨린 거다. 그러니까 이 세 선생을 같이 다 받아들여서 존중해야 된다. 이래서 삼산서원이라는 말이 생겨나요. 지금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아마 어디 동영상으로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서 이 경주에 찾아가서 회재 이현적 선생 후손들을 만나가지고 옥산에도 구곡이 있어야 된다. 회재 선생 유적지에. 그래서 옥산 구곡을 제안해가지고 자기도 시를 쓰고 후손도 시를 써요. 그것도 한 10수 남아있어요. 자, 요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구한말에는 서양 문물이 밀려들면서 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학자들이 특히 이제 위정척사를 부르짖으면서 위도의식이 고조돼가지고 구곡 열풍이 부는데 이때 제일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특히 충청북도 이쪽, 경상북도 쪽, 전라도 쪽, 충청도 쪽 이런 쪽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형이 구곡을 만들 만한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만들어집니다. 일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구곡이라는 말은 곡자가 굽인데 9구비를 뜻하는데 구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고 물구비 가운데서 최대치를 이제 9곳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 지세에 따라서 9곳의 대표적인 선현 유적지에 구곡을 설정하는데 이게 무의구곡인데 이게 지형 지세가 안 맞다 보니까 대산 이상정은 안동 밑에 소홀이라는 데 있는 고산 7곡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7곡을 만들었고 기호지방의 농암 김창엽은 태화 5곡을 만들었고요. 우리 덕산 들어가는 입구에는 백운동에 12곡 또는 14곡이 있어요. 요건 1870, 80년도에 만들어지는데 12곡, 14곡.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9곡이 기본인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9곡은 1곡에서부터 9곡으로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도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데 이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거꾸로 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영주 순흥에 가면은 안양 선생을 모셔놓은 소수서원에 그 위에 구곡이 있는데 거꾸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통 구곡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구곡 문화는 주자에서 발원한 것이지만은 중국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조선에 와서 크게 꽃핀 조선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문화다. 저는 이것도 세계문화유산감이다. 향교도 세계문화유산감이지만은 이것도 세계문화유산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만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걸 이제 조선 구곡문화의 정신세계는 정리를 했는데 근본, 본원을 지향하는 도로 나아가는 정신, 즉 도의 본체를 체득하려는 정신이 있고요. 이거 설명이 긴데 그냥 생략을 하겠고요. 연비어천, 어야구연, 천광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 도산서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산서원의 도산서당을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들어가면서 입구에 오른쪽에 천광운영대가 있고 왼쪽에 천연대가 있는데 이 중용에 나오는 연비어천에서 따가지고 천연대고 천광운영대라는 그 대가 있는데 이것이 퇴계가 도산서당을 만든 기본 정신입니다. 소수서원에 가면은 연비어천, 어야구연 이것이 현판으로 있습니다. 거기 핵심이. 자, 이 시는 시간상 그냥 저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의리정신, 정명정신이 있는데 특히 기호학파의 화양구곡, 이 우암 송시열이 청나라를 치려고 했죠. 그때 이제 그 대명의리라는 게 나오죠. 춘추대의 대명의리가 나오는데 그런 의리를 천명하는 정명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세 번째는 탈속을 희구하는 선취정신.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경의 동선유구곡하고 괴산의 서선유구곡인데 이게 본래 선유동인데 일제강점기 구한말에 누가 시를 지어가지고 구곡이 됐어요. 실제로는 구곡 형태가 아닌데 여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곡문화의 대표적인 정신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 50분까지만 강의를
해주십사는 요청에 의해서 조금 빨리 뒤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첫 시간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덕산구곡의 내력과 하버문의 덕산구곡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내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경상북도에는 29곳의 구곡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문헌에는 있는데 문헌에서 이제 발견 안 된 게 들어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은 다 파괴가 돼서 거의 온전한 데가 100개 중에서 10개도 안 될 정도로 다 파괴됐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추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에는 3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곡이. 경남은 지형지세가 구곡을 경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또 하나는 조선 후기 구곡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경상북도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다. 여기는 인조반정 이후에 200여 년 동안 학문이 침체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큰 학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학문이 팍 침체돼가지고 안동 쪽에 가서 배우고 저 충청도에 가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의식이 좀 약화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이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부족했다. 경남의 구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화산 그 서북 쪽에 형성된, 지금 거기가 무슨 동이라고 그러나요? 그 세신시가지 있는 아파트 많이 들어선데, 예, 그쪽, 혁신도시 말고요. 금산 쪽입니다. 여기가 금천구. 그런데 이게 남강줄기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경북대 모 교수가 한 걸 논문을 보니까 이게 뭐 실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이거 밝혀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밝혀지를 못했어요. 혹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그 다음에 이 명암 정식이라는 분, 진주 여기 사셨는데, 비봉산 밑에 사셨는데, 이분이 덕산 구곡산에 은거를 많이 하셨고, 전국을 너무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특히 영남 지방은. 그래서 이 산수가 좋은 명승지에 가보면 이분 이름이 다 있어요. 명암 정식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엄청 많습니다, 이분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 30개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분이 하도 방랑을 좋아하니까 이제 굉장히 글을 잘 지었는 분입니다. 이 촉성로 중건기도 지었고요. 당대 아주 이 지역에서 글을 잘 짓는 분인데, 그 선비가 깨끗한 복장으로 집을 나섰다가 보름이나 한 달 뒤에 돌아오면은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놀려주는 동요도 불렀다고 할 정도로 그런 좀 기이한 행적을 보이신 분인데, 무의구곡, 덕산 무의산 자락에 구곡산 자락에 무의구곡을 만드셨고, 의령의 설매 마을의 안시죠. 유명하죠. 전강구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현장은 지금 보존이 되지 못하고 이건 보존이 돼 있고, 이것도 어딘지 아주 불분명합니다. 명암 정식의 무의구곡은 지리산 덕산의 구곡산 계곡에, 이게 구곡산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적에는 구곡산이라고 안 하고 무의산이라고 했다고 해요. 주자지명을 갖다 붙인 거예요. 경영하고, 그 다음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시내가 아니고 산골짜기다. 본래는 무의구곡은 배를 타고 이렇게 저어서 가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 전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산골짜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명암 정식은 해주 정씨로 18세기 전반기 진주에 살던 노론계 문인인데, 명나라가 망하자 대명의리를 천명하여 덕산으로 들어가 은거한 인물로 오로지 주자를 존무하는 정신을. 이분 문집이 상당히 양이 많고 번역도 돼 있는데 남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바로 옆에 서원이 있는데
아마 당신은 이제 서원을 남인계에서 운영을 했죠. 그러니까 당색이 노론이니까 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코앞에 있는 덕천서원 남명 선생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잘. 하여튼 그런 분이고, 이 두 번째는 이 덕산 구곡이라는 명칭은 1800년도 전반기에 살았던 하범은이라는 분이 이제 수곡 쪽, 그 옥정 쪽 그분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8세기 하세응이라는 분의 문집에 덕산 구곡계라는 말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18세기 덕산에 은거한 신명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북 칠곡 사람인데 남명 선생이 좋아가지고 덕산에 와서 10년인가 얼마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교류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원장까지 지냈어요. 서원 원장까지. 그런 분인데 덕산 팔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팔경은 장소별로 하는 거고 구곡은 물줄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데 요즘에 뭐 경점 그런 게 팔경에서 나온 건데요. 팔경은 경관 위주로 장소를 설정하지만 구곡은 시내의 9구비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곡이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하범은은 1823년 11월 안동 예안 국학진흥원이 있는데요. 태계의 후손 광뇌 이하순을 방문합니다. 당시에 이하순은 도산구곡을 재설정하고,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죠. 먼저 했던 걸 수정해서 다시 설정하고 도산구곡시를 지어가지고 공인을 받기 위해서 차운시를 써달라고 곳곳에 얘기하고 뭐 경주에도 내려갔다 오고 하던 시기입니다. 이하수는 하범은에게 도산구곡시와 옥산구곡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지은 시예요. 이 시에 차운시를 지어서 보내라. 그래서 하범은이 1년 뒤에 지어서 덕산구곡시까지 지어서 보냅니다. 자, 하범은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하순이 지은 도산구곡시와 옥산구곡시의 차운시를 썼어요. 그리고 덕산구곡시 한 편을 추가해서 1년 뒤쯤에 이하순에게 보냅니다. 그 시의 제목에 딸린 병서, 서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한가한 날 이 두 시에 하나하나 화답을 하고 덕산구곡 한 수를 덧붙여서 드디어 삼산의 구곡시를 완성하였다. 이 삼산은 앞에 의령 안덕문이라는 분 말씀드렸듯이 삼산서원, 삼산은 도산, 옥산, 덕산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덕천서원이지만 본래 덕산서원이었죠. 사획되기 전에. 여기 삼산서원, 삼산선생, 이 세 산은 도산, 옥산, 덕산은 공자가 사시던 니구산, 주자가 사시던 무의산하고 같은 등급이다. 산이 높아서가 아니고 덕이 그렇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자, 영남 의령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고, 경상 우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덕문, 그 다음에 하범은 이런 분들이 했어요. 이게 경상 우도 지역의 학문의 특징입니다. 안동에 가면요, 태계 선생 빼놓고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경북대 가서 학술 발표를 하는데 어떤 연세 드신 어른이 남명이 누구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태계만 알고 남명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만, 옛날 말에 그 하유집 선생이 많이 얘기했듯이 하도 것들. 위에서는 이제 상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쪽은 하도 것들, 뭐 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삼산시, 삼산의 구곡시를, 이분이, 이 하범은이라는 분이 가장 잘한 일이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삼산의 구곡이 있는 것은 도학의 원류의 성대함이 우리 영남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안덕문이나 하범은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영남의 회제 이연적, 그 다음에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이 세 선생을 아우르는 학문, 하나로 통합하는 학문을 이미 생각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융합입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 설만 따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 받아들이자. 이 정신이 이제 면후한테 이어지고요. 이 경상 우도 지역에 이어져요.
근데 현대 학문 체계로 들어와서 그 정신이 계승되지 못해가지고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융합의 학문을 추승했다. 이거는 안동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대구 사람들이 요즘에 한강 선생 뭐 이런 분들을 가지고 퇴계학과 좌도 이제 퇴계학, 우도, 남명학과 그 접경지대, 중간지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우락 교수는 뭐 강안학이라고 하고 강언덕, 그래서 그 다른 학문을 대구 칠곡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문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합쳤다. 퇴계 거와 남명 거를 섞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현대에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 점이 굉장히 위대하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보문이 이를 계승해서 이 삼산구곡시를 갖추어 놓음으로써 덕산구곡이라는 명칭이 역사적 기록에 확실히 남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덕산구곡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보문의 덕산구곡시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앞시대 명암 정식이 설정한 무의구곡에 나아가서 갑자기 자기가 덕산구곡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 놓으면 젊은 놈이 건방지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여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앞시대 명암이 만든 구곡에 나아가서 명칭을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시를 지은 겁니다. 실제로는 덕산구곡을 경영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했다. 오곡을 대은병, 이게 무의구곡에 나오는 그대로 산봉우리 이름인데 요거를 난가암곡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육곡 광풍리를 광풍헌곡으로 바꾸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구곡의 명칭. 그러니까 5곡과 6곡만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살짝. 하보문이 지은 덕산구곡시는 정식이 지은 무의구곡시와 그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명칭은 두 개만 바꿨는데 내용을 보면 판이하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명암의 시는 무의산을 주자가 살던 구곡산입니다. 무의산으로 보고서 주자를 존모하는 정신을 그냥 거기다 흠뻑 담아놨는데, 하보문의 구곡시는 남명 조식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다른 측면. 자, 이제 서시 맨 앞에 나오는 열수 중에서 서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명암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선생은 그 옛날 무의산의 신령함을 사랑했고 또 참된 근원 얻었는데 한결같이 물이 맑았네. 천년토록 남기신 노래 구곡시에 남아있으니 금옥의 악기가 내는 소리와 비교해 어떠하리. 이런 시를 남겼는데 주자를 중심에 뒀죠. 하보문의 덕산구곡시 서시는 산속에 덕을 숨기니 만물이 신령함을 느끼고 신비한 용이 기운을 뿜어 아홉못이 맑구나. 우리 육아의 경과 의를 누가 능히 이해하리. 천고의 참된 지결 바른 소리를 이어 짓네. 요 얘기가 이게 남명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남명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은 주자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경의라는 말이 있다. 이거를 남명이 이어받았다. 천고에 전한 참된 지결 정성을 남명이 이어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만약 남명학파가 정치적으로 쇠퇴하지 않았다면은 주자의 도를 율곡학파에서는 우리 율곡 선생이 이어받았고, 퇴계학파에서는 우리 퇴계 선생이 이어받았고, 남명학파에서는 우리 남명 선생이 정맥을 이어받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새가 딸리다 보니까 이제 남명 선생은 역사에 뒤로 자꾸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 하보문의 덕산구곡시 일곡시인데, 일곡이라 물길을 따라 배를 띄우고자 하니 문은 입덕문으로 통하고 물은 시천으로 흐르네. 달이 무너진 뒤로 드리웠던 무지개도 끊어졌으니 산의 선생 사당 적막하고 연화도 쓸어버린 듯하네. 이 당시 덕천서원의 분위기, 1800년도 전반기 분위기가 이렇게 쓸쓸했어요.
이 시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 1700년대를 기점으로 이 남인과 서인이 싸우다가 남인이 깨지고 그 뭐 장희빈 사건 이때입니다. 1689년 뭐 94년 이때. 그다음에 1700년대로 넘어오면은 서인 안에서 노론 소론이 또 40년 동안 영조 시대에 싸워요. 그리고 1740년대쯤 되면은 서인에서 소론도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패퇴하고 노론만 남아요. 노론만 남는 상황이 이제 있던 시점이고, 그게 쭉 이어져서 노론이 그때부터 뭐 모든 정권을 다 잡고 100여 년 이상 휘둘렀던 거죠. 입덕문이 나오고 사내선생이, 남명선생, 호지어 사내선생은 자, 일곡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명암의 시는 그렇지를 않아요. 정리를 해봤더니 죄송합니다. 이 쭉 하버문의 시를 정리를 해봤더니 서시는 남명학의 요체인 경의를 진전으로 보고 이어받으려고 하는 정신을 드러내고 있고, 일곡시는 남명의 도학이 깃든 곳이 입덕문이 나오고, 이곡시는 세욕을 경계하는 점을 얘기해요. 옥녀봉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이제 무의구곡에 옥녀봉이 있는데 아주 예뻐요. 자, 남명선생이 그 제자들한테 얘기한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 조심하라는 겁니다. 칼을 차고 다니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류관을 뚫고 가기가 가장 어렵다.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극복하기가 가장 어렵다. 남명 선생이 제가 퇴직하기 전에 그 경의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칼이 여러 자루가 있었어요. 이게 6.25 때까지 있었어요. 인민군이 덕천서원에 와서 주둔을 했는데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덕산에 조의생 씨가 계셨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알고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이게 하나 나오면 이게 보물감입니다. 국보까지는 몰라도. 칼이 3자루, 4자루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어떤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63세에 정인홍한테 물려주었는데 제가 왜 63세일까? 옛날에 63세는 요즘에 한 73세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정말 이성에 대한, 육신이 이제 쇠해가지고 이성에 대한 생각이 거의 끊어질 뿐더러 남명처럼 평생 수양을 하신 분은 자신감이 있으시겠죠. 아무리 예쁜 황진이가 와서 속된 말로 꼬셔도 안 넘어갈 자신이 생긴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60대까지, 70 뭐 안 된 60대까지 황진이 같은 예쁜 여자가 유혹을 하면은 대부분 넘어갈 겁니다. 평소 수양을 하더라도.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 안 넘어간 사람이 서화담 선생입니다. 성적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한 거죠. 참아낸 거죠. 그래서 유교의 정신 수양은 욕망 자체를 불교처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인정해요. 성욕, 식욕을 인정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절제하고 이걸 단속하느냐. 그래서 방문 양례할 때 그 묶을 약자가 몸만 묶는 게 아니라 마음도 묶고 행동도 묶고 하는 그겁니다. 얼마나 단속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학문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평소에 마음에 부단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래야지 하는 그 수양이 쌓여야 실제 상황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욕망을 그대로 그냥 다 끌려가고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분이 남명 정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삼곡시는 남명 선생이 돌아가신 뒤로 이 문물이 쇠잔해졌다. 사곡시는 부열의 고사를 취해가지고 남명 선생이 경세제민의 꿈을 가지고 계셨다. 오곡시는 고사를 취해가지고 남명이 살림에 은거하셨다. 육곡시는 그 주돈리, 정자의 스승인 주동리의 광풍제월의 정신을 남명이 추구하셨다. 남명이 굉장히 일두 정여창 선생이나 남명 선생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광풍제월을. 그 다음에 팔곡시는 이 남명 선생의 높은 정신세계, 고루처럼,
구곡시는 제갈량처럼 은거. 보면은 남명 선생의 이런 학문의 핵심이나 은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시의 내용이.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람되게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론을 중망을 받는 이치도 아니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치도 아닌데 이 덕산구곡을 제가 몇 년 전에 설정을 했고 한 10년은 채 안 됐는데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눠드린 시처럼 되지도 않는 시를 써서 논문 뒤에다 붙였는데 그 이유는 도산구곡도 200년도 만들어지지 안 됐는데 200년이 더 흐른 뒤에 덕산구곡에 시가 하나도 없다면 너무 억울하다. 또 덕산구곡이라는 명칭도 없으면 이건 너무 억울하다. 200년 뒤에는 덕산구곡도 도산구곡처럼 누군가가 거론할 사람이 있을 거다. 지금이라도 만들자. 용감하게 만들었는데 많은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이 필요성인데 지리산 덕산동은 남명이 만년에 은거한 곳으로 도학의 성지다. 저는 이 도학의 성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동 도산서원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도학의 성지다. 덕산은 대원사 계곡의 물이 흘러 도학의 원류가 이 대원사가 제가 이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옛날에 이제 이름은 달랐는데 1900년에 이 대원사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 육아 가문에서 아마 누가 많이 시주를 하신 것 같아요. 절 짓는데. 왜냐하면은 섣달 금음날 밤에 한 해를 보내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대원사 가서 1900년도 초기에 많이 해요. 이 지역의 유학자들이. 그리고 대원사가 무슨 글을 교정하거나 유학자들의 모임의 장소였어요. 몇십 년 동안. 더 재밌는 거는 거기에 그 건물 이름이 천광전 운영전이라는 유교의 현판 이름이 붙어서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전혀 유교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대원사란 이름이 또 덕산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구곡을 설정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근데 구곡이 설정되지 못한 것은 조선 후기 남명학파가 크게 위축되어 정치적 학술적으로 침체되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 없었고 구곡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동보다 훨씬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퇴계가 한 거에 비하면은 정말 이제 인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남명의 덕산구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18세기 의령의 안동문 선생이 옥산서원, 도산서원, 덕산서원을 삼산서원으로 명명하고 세 선생을 나란히 추승했고 19세기 하범훈 선생이 덕산구곡시를 지어서 삼산구곡시를 갖춰 놓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덕산구곡이라는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는 남았는데 현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걸 설정을 하느라고 참 고심을 했는데 공인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설정을 한 건데 첫 번째가 도구대 이 남명 선생의 제자인 이재신의 유적지입니다. 이분은 1545년 을사사화 때 낙향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의 뜻을 버리신 분인데 남명 선생이 좋아가지고 남명 선생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의령분인데 그 덕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집을 여러 번 옮겨 사시다가 만년의 도구대에 거주를 하셨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양검음이 있는데 두류만학문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입덕문 근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양산과 검음산, 검암산 뭐 이런 게 있는데 좁은 협곡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류만학문이라고 했고 그 입덕문 입구를 얘기를 합니다. 입덕문 타경대 이런 남명 선생의 유적지가 있고 백운동은 입덕문 가기 오른쪽에 이제 있는데 여기 남명 선생 유적이 있는데 소나무가 아주 잘생긴 소나무가 있었어요. 남명 선생이 손수심을. 그리고 백운동은 남명이 3번이나 발걸음을 하신 곳인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1870년대에 이 지역에 이제 특히 남사 쪽의 원로들인 박만성이니 이런 분들이, 이도춘이 이런 분들이 모임을 백운동에서 많이 하시면서 거기 남명이 오셨던 데니까 자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남명이 심으신 소나무가 아주 멋있었답니다, 이게. 300년 전. 이게 아주 기골이 정말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 벽송사, 백무동 벽송사의 그 소나무 아시죠? 정말 잘생겼거든요. 이것처럼 이 소나무가 정말 멋있었대요.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 남명이 딱 떠오를 정도로. 근데 일제 때 이게 누가 베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 덕산에 있는 후손 조씨들하고 이 사장, 조옥한 사장한테 제발 그것 좀 남명성을 지금 다시 심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데 아직 심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 심어야 됩니다. 100년 뒤에는 정말 멋있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이 있고, 산천제는 남명 선생 말년에 은거하시던 곳이고, 덕천서원, 세심정, 취성정이 있고, 송객정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면상촌이 있고, 대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정했는데 전부 남명 선생 유적과 관련이, 발자취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설정에 놓은 거는 세 가지를 제가 정했는데, 남명 선생의 정신과 유적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곳은 전부 있고요. 남명학을 계승한 후학들의 정신이나 유적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곳이고, 남명 정신의 지향과 일치하는 장소적 의미, 대원사가 그렇습니다. 이 도의 근원이 나오는 곳,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덕산국어군 1고군 도구대 이재신의 은거지 제자인 이분은 세 가지 기이한 것이 있는데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활을 잘 쐈고요. 바둑을 잘 두었는데 어느 날 남명 선생이 혼을 냈어요. 자네는 왜 공부를 안 하고 바둑만 두나? 이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명 선생에게 이게 이 바둑을 두면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두 가지, 세 가지로 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명 선생이 칭찬하면서 벗으로 대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자, 그렇고 백운동은 남명 선생의 장구지소가 있고 남명송이 있는 곳이고 글자가 있고요. 입덕문은 글자가 있는 곳이고 고마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산천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게 두드릴 꽃자 말마자인데 들어가면서 오른쪽 산천제 가기 오른쪽 산이 이게 수양산이 있어요. 수양산은 백이숙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양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여 곳 있어요. 그럼 왜 수양산이 많나? 백이숙제가 실제로 와 살았나? 그게 아니고 백이숙제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은고한 사람이 살던 곳은 전부 수양산이 된 거예요. 왜 옥녀봉이 많은 거 아시죠? 자살바위가 있는 거. 그런데 옥녀봉으로 전부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고 산천제는 이제 만년에 사시던 곳이고 덕천서원 이런데, 요 송객정 면상촌 여기가 좀 생소한데, 송객정은 남명의 문인 그 산청 사람 덕계 오건이 남명 선생을 서울에서 벼슬하다가 1566년인가 이때 찾아왔는데요. 남명 선생이 심리 밖에까지 나가서 나무끈을 밑에서 전별줄을 따라주시면서 전송을 했어요. 편지에 보면은 너 과거 그만두고 벼슬 그만두고 자꾸 내려와. 잘못하면 화를 당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워낙 이제 인품이 좋으니까 심리 밖에까지 나가서 전송을 하셨는데 송객이 객이 바로 오건입니다. 나그네를 전송한 정자. 그 다음에 면상초는 이 오건이 전별주를 마시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대원사와 그 반머리째로 갈라지는 삼거리의 마을이에요. 여기서 말에서 술에서 취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얼굴이 까졌어요. 어디가 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름이 면상천이 됐는데요. 참 재미난 게
제가 여기 내려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조사를 나갔다가 그 보니까 마을 이름이 명상마을로 돼 있어요. 그 삼거리 가보면은 매표소에 명상마을로 돼 있고 전부 면상이라는 말을 아는 노인이 없어요. 이게 1910년, 20년 때까지는 그 대원사를 통해서 천왕봉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알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면상이 발음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맹상 그러다가 명상이 돼버렸어요. 참 너무도 이제 엉터리 뭐 부암산이 전암산이 된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런 명칭이 된 곳입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구만마을 위쪽 덕천 강가에 우뚝 솟은 바위인데 그 밑에 이름이 태연이고요. 수양거μ의 골짜기가 서쪽으로 한눈에 보이는 곳이고 도구 이재신이 남명을 따라 은거한 곳인데 이분은 이 전라도 피람서원에 모셔진 하서 김인우와 굉장히 친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한양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인종이 임금이 되면은 새로운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인종이 19살에 죽어요. 임금이 됐다 바로 죽어 1년도 안 돼서. 그 내막에는 그 윤원영이 쪽이 죽였다는 그 음모설이 있어요, 거기에. 문정왕후 윤원영 쪽이 독약을 타서 죽였다는 이제 음모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종이 죽고 12살짜리 명종이 즉위해가지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돌아와서 서울을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그랬어. 그래서요. 이제 그래서 이 하서 김인우라는 분은요. 인종의 기일만 되면은 술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던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희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딱 그런 분이에요. 이재신이라는 분이, 도구 이재신이라는 분이. 근데 그런 분이고 이 각제하항이 신인, 이인, 불기인이라고 이제 평을 했고 이 19세기에 노백헌 정재규라는 분은 덕을 거두어 난을 피한 명철보신한 인물이다라고 했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고 이게 경치가 이제 그림이 좀 안 보이네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옛날에 산 언덕인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남산마을에 지금 와서 사는 이호신 화백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산청군에서 전시회를 한 건데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이제 도구대의 모습을 그린 건데 구만마을에 너무 지나치게 그렸는데 이 백운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고 이게 시천물인데 여기서 합친 태연이고요. 이 바위가 큰데 지금 이만큼이 깎아진 거예요. 길을 내면서 이 바위가 아주 좋았답니다. 이게. 지금 그 깎아진 절개면을 보시면 어디까지 그 바위였던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관이 아주 좋았고 봄에 여기서 철렵하고 뭐 그러던 데라고 그럽니다. 이 곡은 백운동인데 이게 지류에 형성됐는데 골짜기 물이 다릅니다만은 구곡에 넣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넣고 이곳은 하얀 구름이 있고 하얀 화강암 너럭바위가 있고 하얀 물방울이 있어서 300으로 칭 세 가지 깨끗함. 이 지역에서 너럭바위가 형성된 데는 유일한 곳인데 남명이 이제 은거지로 물색하시던 곳이에요. 이런 분들이 1800년도 중후반기에 이런 분들이 찾아서 뭐 12곡, 14곡, 18곡 이렇게 얘기를 했고 1893년에 저 단계에 사시던 물천 김진호 선생이 남명 선생 장구지서 8자를 바위에 새기 지금 남아 있어요. 이때 아마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명이 심으신 소나무가 있었고요. 지류에 해당되지만 구곡에 넣는 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폭포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이제 김진호 선생이 새긴 글자가 있고요. 이것도 이호신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삼곡은 입덕문인데 덕산으로 들어가는 데 있는데 입덕이라는 말은 본래 정자가 정희천이
대학을 덕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고 해서 생긴 말로, 그러니까 이게 왜 절에 가면은 일주문이 있듯이 이게 속계와 법계를 구분하듯이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저 안에는 덕의 세계, 도덕의 세계, 여기는 속세의 세계, 이런 의미로 남명 선생이 이름을 붙이셨고 배대호가 썼는데, 써서 이제 근거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지금 거기 바위에 그 새겨놓은 안내판에도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내면서 그 바위를 깨가지고 바위를 갖다가 한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거를 글자가 바위가 깨져가지고 모사를 해서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세운 거랍니다. 이게 옛날 글씨가 아니고. 제가 쓴 시를 번역한 거기에 어떤 분 1941년인가 3년도인가 어떤 분이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 밝혀낸 거죠, 이것도. 그런 이제 것이고, 그 도덕의 세계로 들어간 타경대는 누가 붙인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전국에 많습니다. 뭐 타경대, 타경담. 갓을 씻는다는 말은, 갓은 머리에 있으니까 가장 물이 깨끗하다는 것이거든요. 발을 씻는다는 말은 물이 더럽다는 얘기고, 중국 민요 창랑가에 보면은 창랑지수 청해 얻은 가이탁 아영하며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이탁 아족이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참 안타깝게도 유홍준 교수가 쓴 그 문화유산 답사기 1집에 덕천선 앞에 세심정에 탁족하기 딱 좋은 곳,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도 뭐 탁족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르고 풀어내. 머리 갓근을 씻는 곳인데 발을 어디다가 들여 밀어요, 더러운 발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상징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도학의 성지가 그 안쪽에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고요. 여기 타경대인데 요 앞쪽에 지금 무너졌습니다만 이건 데크고, 여기에 입덕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깨져가지고 이 바위들이 가보면 엄청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입덕문이 있었을 것 같고요. 타경대 그림이고, 아이고. 이 제가 이제 그 화백한테 부탁해가지고 강가를 따라서 지금 데크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따라 들어오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입덕문이 크게 이쪽으로 마주보고 있고 타경대는 뒤쪽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길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데 깨진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한 20년 전부터 산청 군수에게 거기 한 1km 정도 할 수 있는 돌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 데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을에 가면 상수리가 널려 있습니다. 여기. 상수리 줍는 노인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이렇게 생긴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고마정은 마근담에서 흘러내린 시내가 덕천관과 만나는 백사장인데, 은나라 말에 백이숙제가 줄을 치러 가는 주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무력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산에 가서 은거하면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는 고사가 있는데, 수양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마도 그 남명 이전 또는 남명이 들어와 사신 뒤로부터 은자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나중에 붙은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 안익재 같은 1800년도 후반기 분은 말도 안 된다, 이거 가짜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이숙제는 맹자가 성지 청자로 평한 인물로 청렴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화기에 남명이 은거하시니까 이런 이름이 붙었고 하나의 장소적 의미를 갖게 됐다. 어디냐 하면은 이게 마근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고요. 산천제 가기 전에 이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지역이 이게 고마정입니다. 여기가 산천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시천이고 이게 마근담물이고, 이 지역에 굉장히 넓은 그 지금 국립관리공단 그 있는 그쪽, 주유소 있는 그쪽이 전부 그곳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산천제인데, 산천제 제가 이제 그 89년에 경상대학교 오면서 그 전에도 와봤습니다만은, 산천제 가보니까 산천제 바로 밑에 이렇게 시천 지류가 하나 이렇게 흘렀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선비문화연구원 그거 다 메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 수력발전소 만들면서 막 돌 갖다 메우고 그래서 만든 건데 그곳에 지류가 있었어요. 지류가. 거기에 남명 선생이 세모난 삼각형의 조그만 정자 상소리나무 정자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거기 상소리나무가 2그루인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초정을 지었었고 본래 오곡은 주자의 무의 우곡, 구곡의 오곡도 무의 정사가 있는 주인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중심지죠. 남명 선생이 61세에 올라가서 이제 이 천왕봉이 보이는 이 산천제를 짓고 덕산에 응거하셨는데 천왕봉을 도반으로 삼아서 천인 합의를 추구하려고 한 거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남명 정신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녹화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생략하겠고요. 이 특징이 칼을 차고 다니시고 방울을 달고 다니시고 매일 저 초상을 걸어놓고 절을 했다는 얘기는 60이 넘어서까지 그만큼 마음 붙잡기가 어렵다는 거고 감정에 끌려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겨우 남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이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자 주자한테 절을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사셨던 곳이다라는 장소성이 있고요. 너무 잘하시는 데고 천왕봉이 보이고 그림을 그린 거고요. 취성정은 본래 덕천선 앞에 지금 세심정만 있는데 이 세심정이 취성정이 됐다가 나중에 1700년대가 정자가 2개가 있었어요. 따로따로. 지금 다리 쪽에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다리 쪽에 정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별개의 정자가 있었던 걸 제가 기록해서 확인을 했고요. 최영경 선생은 이 하항 선생이 세심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최영경 선생이 다시 취성정이다. 이 취성은 술에 취했다가 깨어난 것과 같은 또렷한 정신, 성성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정신이 남명 정신이다. 세심은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너무 범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서원을 설계한 주도자가 최영경 선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내려오다가 1800년에 어떤 분이 풍영정으로 바꿔요, 또 이거를. 욕호기 풍호, 무에서 따가지고 풍영정으로 바꿨다가 이게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 흔적도 지금 없어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세심정도 그거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그 서원 철거되면서 나무 뜯어다가 붙여놓은 건데 현판은 또 요즘에 김충렬 선생이 쓴 건데 글씨도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자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시죠? 이제 그런 정자인데 정자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었고 세심정, 취성정이 있었고 서원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송객정은 아까 오건을 얘기를 했는데 덕교 마을에 있던 정자인데 1564년이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파구정이라는 돌의 각자가 남아 있고요. 임진왜란 때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곳이 송객정이 1800년도 후반기에 이 지역 사람들이 대원사를 통해서 천왕봉 유람하는 것이 최고의 유람,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람이에요. 하나는 남해 금산에 가서 남극성 보는 거고 7월 달에 하나는 천왕봉에 대원사를 통해 그게 바로 도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나도 그 경지를 한번 맛보자는 거죠. 이제 이곳에 가다가 송객정에서 옛날 고사를 얘기하면서 나도 남명시대에 태어나서 오건처럼 선생이 따라주는 술 한잔 먹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마라도 까지고 싶다. 이게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소죠. 그래서 누가 정자를 지어놨는데 돈을 내가지고 이게 없어졌어요. 일제 넘어오면서. 그 다음, 이제 지금은 이렇고요. 지금은 뭐 흔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상촌이 이제 금방 오건 말씀드렸는데, 송객정하고 연관돼가지고 오건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남명 선생의 친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부럽다. 이게 이제 대세를 이루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가서 꼭 보세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게 내가 산청군에서 진짜 빨리 고쳐야 되는 건데, 대원사는 이게 장항동인데 여기가 이 중용 첫머리에도 있는데 한나라 때 동중서가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온다. 시냇물이 천왕봉 밑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대원사라는 이름이 1900년에 붙여지고 나서. 그래서 특히 이제 남명 도학의 성지로 인식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강조된 거고, 도학의 발원지로서 여러분 그 대원사 위에 올라가면은 뭐 사과 유명한 마을 있죠. 거기에 올라가면 조개골이 있죠. 그 전부 이제 저도 등산 다니다가 들었는데 조개 무덤이 나왔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노백헌 정제구 삼가의 정제규가 거기 가면서 1880년인가 70년인가 그때 비로소 조자 10개자 조계곡입니다. 거기. 물이 처음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이. 비로소 조자 10개자 조계곡. 조계곡이 조개골이 돼버렸어요. 너무 웃기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대원사고요. 이게 제가 쓴 건데 그냥 제가 쓴 거는 이거 시가 좀 부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칙을 100% 다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를 잘하는 분들한테는 부끄러운 얘기고요. 이 덕산구곡을 설정한 이유는 문경의 선유구곡도 일제강점기 정태진이 면후 선생 제자입니다. 시를 구곡시를 지어 놓으니까 이게 비로소 선유구곡이 됐어요. 그 전에 선유동이었어요. 7곡밖에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이 문경의 최고의 명성지입니다. 아주 좋아요. 가보면 괴산도 선유구곡이 있는데 이게 제가 서선유구 여기 선유동인데 이건 좁아요. 구곡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구한말에 홍치유가 시를 구곡시를 처음으로 썼어요. 100년이 아니라 이거 뭐 100년도 안 됐어요. 사실 한 90년, 80년 이렇게. 안동의 도산구곡도 200년이 안 됐다. 우리나라 100여 개의 구곡 중에 3분의 1 정도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100여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설정하고 구곡시를 짓고 또 누가 차운시를 지으면은 후대의 유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동문 선생이 아까 말씀 많이 드렸던 삼산서원의 정신, 하범은 선생의 삼산구곡시의 정신이 우리가 영남의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덕산구곡이라는 현장이 있어야 끼일 수가 있다고, 끼일 수가 있다. 동참할 수가 있다. 이게 없으면은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영남의 삼산서원과 삼산구곡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학의 위상이 조선의 도학의 위상이 영남에 있다. 사실 지금은 퇴계와 율곡을 자꾸 성리적으로 논쟁을 한 것 때문에 성리설 때문에 이렇게 이 쌍벽으로 얘기를 하는데 율곡 선생은 한 단계 한 세대 밑에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의 문화는 회제, 남명, 퇴계가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한강 정구나 동강 김호홍하고 같은 또래예요. 동강하고. 저 서인계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퇴계는 참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퇴계하고 같이 놓으면 대등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정권을 서인계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둘째는 이렇게 하면은 미래 남명도학의 원류가 흐르는 유적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남명 정신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산청군에서는 아직 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산청군수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고, 아니면 산청군수하고 친한 분이 계시면은 군수님한테, 저도 현 군수님을 잘 아는데 이게 사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데, 누가 뼈저리게 인식하면 이거 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 새겨놓고 뭐 좀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기대 효과는 유적지가 많은 덕산 일대를 도학의 성지로 정립할 수가 있다. 남명의 경의학을 알리는데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지리산의 유산과 가치를 제고할 수가 있다. 이 지리산이 천왕봉 덕산 쪽이 이 남명 선생 때문에 더 유명한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딱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 처음에 강의가 매끄럽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